밖으로 배출하게 만드는 이뇨작용을 하는데 죄송합니다. 몸 밖으로 배출된 양만큼 다시 물을 섭취하면 보충이 되지만 카페인을 먹으면 그렇지 않은 경우 몸 밖으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고 이것이 반복되면 몸속 수분이 부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은정 씨의 경우 커피 대신 몸에 좋은 녹차와 우롱차를 마셨지만 여기에도 일정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었고 근육하고 오른 다이어트 콜라 역시 칼로리만 낮을 뿐 일반적인 콜라와 카페인 함량은 크게 차이나지 않았던 것. 게다가 술 마신 다음날 피로 회복을 위해 마신 자양강장제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결국 지속적인 수분 배출로 인해 만성 탈수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야, 자연강장제. 뿐만 아니라 초코우유, 초콜릿 등 얼핏 보면 카페인이 들어있지 않을 것 같은 음식에도 카페인이 들어있어 이뇨작용을 일으키는데 또한 한 인터넷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직장인이 하루에 마시는 평균 커피량은 3.4잔으로 평소 자발적으로 커피를 즐기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마시게 되는 상황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죠. 맞아요. 여기에 최근 탈수 현상을 더욱 가속시키는 것이 있으니 뭐죠? 웰빙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많은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이른바 차음료.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56%가 물 대신 차음료를 마신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 흔히 차음료를 마시면 물을 마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몸에 수분이 공급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하지만 녹차나 홍차가 들어간 차음료 역시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몸속의 수분을 빠져나가게 한다는 사실. 흔히 이런 차음료를 마시고 난 후 평소보다 화장실을 더 자주 갔던 경험 맞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있을 텐데 이런 차음료를 마시고 나면 몸이 가벼워지거나 살이 빠지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은 몸속의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생기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다시 수분을 보충하면 원래대로 돌아오게 됩니다. 오, 맞아. 원래대로. 특히 술을 마신 후 술을 빨리 깰 생각으로 커피나 차음료를 마시면 알코올에 의한 이뇨작용이 카페인까지 이중으로 더해져 더 많은 수분이 빠져나가는데 따라서 술을 마신 후에는 커피나 차음료 대신 가급적 물을 마시는 것이 수분 부족을 막는 최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자주 먹고 마시는 음식들 중 과연 어떤 것에 카페인이 들어있는지 사람들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거리로 나가 시민들에게 직접 물어봤습니다. 우선 유동인구가 많은 번화가에 간단한 세트를 설치하고 평소 사람들이 즐겨 먹는 차음료, 자양강장제, 탄산음료, 코코아, 케이크, 빵, 아이스크림, 초콜릿 등 다양한 음식들을 차례대로 배치하는데 자, 다음 10개 음식들 중에서 카페인이 들어있는 것과 들어있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도 함께 맞춰보십시오. 과연 사람들은 카페인이 들어있는 음식과 들어있지 않은 음식으로 각각 어떤 것을 선택했을까요? 어떤 게 가장 카페인이 없을 것 같아요? 빵, 케이크. 왠지 빵은 음료수에 카페인 많을 것 같고. 우롱차, 녹차 뭐 다른 거에도 다 들어있을 것 같은데 우롱차에는 사이다 먹어도 잠 잘 오잖아요. 탄산음료. 탄산만 들어있을 것 같아서요. 맞아. 카페인은 안 들어있을 것 같아요. 특히 사이다 같은 거. 사이다? 탄산이랑 그냥 설탕, 물 그런 것만 들어갔을 것 같아요. 2시간 후 설문 종료. 과연 그 결과는? 카페인이 없을 것 같은 음식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꼽은 것은 저탄산음료, 그 다음으로 사이다, 초코케이크, 우롱차, 모카빵이 꼽혔는데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떨까요? 카페인이 가장 없을 것 같은 음식으로 꼽힌 저탄산음료. 하지만 실제로는 오히려 콜라보다 더 많은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 놀라셨습니까? 그럼 두 번째로 꼽힌 사이다는 어떨까요? 콜라와 비슷한 탄산음료로 종종 카페인이 있다고 혼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사이다에는 카페인이 없습니다. 세 번째, 초코 케이크의 경우 케이크를 만들 때 들어가는 초콜릿에 카페인이 들어있으며 네 번째, 우롱차는 녹차와 홍차의 중간에 해당하는 반발효차로 차와 마찬가지로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우와, 우롱차도.
또한 5번째 모카빵 역시 재료에 커피 가루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량의 카페인이 들어있다는 사실. 우롱차를 비롯한 차 성분이 들어간 음료나 아이스크림, 자양강장제, 초콜릿과 초콜릿이 함유된 음식, 사이다를 제외한 탄산음료 즉 콜라를 비롯한 다이어트 콜라 등에도 일정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커피나 차 외에도 이렇듯 의외로 많은 음식들에 카페인이 들어있어 평소 무의식적으로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식품의약품안전청 조사에 따르면 사무실에서 흔히 마시는 커피 믹스 한 봉지에는 69mg, 커피 우유에는 47mg, 콜라에는 23mg, 초콜릿에도 16mg의 카페인이 들어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카페인 섭취 한도는 400mg 이하로 커피 6잔만 마셔도 한도를 초과하게 되며 또한 6세에서 8세 아이의 경우 하루 카페인 섭취 한도는 60mg 이하로 커피 우유 1개와 초콜릿 2개 또는 콜라 2캔과 초콜릿 1개를 먹은 것만으로도 카페인 과다 섭취가 되는 것. 이렇듯 지속적으로 카페인을 과다 섭취할 경우 만성 탈수에 걸릴 위험은 물론 신장 결석을 일으키거나 여러 개 암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높아지는데 만약 만성 탈수를 모르고 계속 방치할 경우 폐 기능이 약해져 천식이 생기거나 수분과 영양 불균형으로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심한 경우 전해질의 불균형으로 의식불명에 빠지거나 합병증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만병의 근원이 되는 몸 안의 물 부족, 만성 탈수. 혹시 여러분도 예외가 아닐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넘버원과 함께 자가 진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5가지 중에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직접 겪었거나 느껴본 증상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 보십시오. 첫째, 하루 평균 마시는 순수한 물의 양이 3컵 이하다. 둘째,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건조하고 푸석푸석한 느낌이 월 7일 이상이다. 셋째, 피부가 거칠고 화장이 받지 않는 날이 월 7일 이상이다. 넷째, 일주일 평균 배변 횟수가 2회 이하다. 다섯째, 배변 시 과다하게 힘을 주는 경우가 3번 중 1번 이상이다. 이 5가지 증상 가운데 최근 한 달 사이 2가지 이상을 겪었다면 만성 탈수를 의심해 볼 수 있는데 이때 매일 하루에 1.5리터에서 2리터 정도의 물을 2주 이상 꾸준히 마셔주면 대부분 이런 증상들이 사라지게 되지만 만약 2주가 지나도 그대로라면 만성 탈수가 아닌 몸에 다른 이상이 생긴 것일 수도 있으니 빨리 병원을 찾는 것이 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만성 탈수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 방법을 넘버원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성인의 경우 매일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마셔야 하며 참 쉬운 건데. 이때 물은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은 순수한 물을 마시도록 합니다. 싫어하려니까 잘 안 돼요. 둘째, 어른들이 즐겨 마시는 차 종류 외에도 아이들의 간식인 탄산음료, 초콜릿, 초코맛 우유나 아이스크림 등에도 일정량의 카페인이 들어있어 이뇨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니